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 우리 성현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태리에서 주인공이 좀 되게 조용한 초등학교에서 지내다가 좀 되게 날라리도 많고 그런 중학교로 이제 올라가면서 뭔가 되게 적응도 잘 못하고 약간 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혹시 너희들의 약간 중학교의 첫 인상은 어땠는지 제아부터. 그 예비 시험집 옛날 중학교 한번 가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어. 하경이. 나는 나는 예비 소집날 갔을 때는 예비 소집날 그 배정된 선생님이 조금 일부러 약간 무섭게 하셨다고 들었거든. 왜냐면 약간 너무 긴장을 안 하고 올까 봐. 그래서 처음에 예비 소집날 중학교에 대한 인상은 확실히 초등학교랑 다르게 무섭구나 이런 인상이었는데 막상 중학교에 들어보니까 애들은 애들은 물론 많이 바뀌었지만 초등학교에서 약간의 발전이 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 그리고 약간의 어색함도 있었던 것 같아. 하랑이. 느낌이 하랑, 없고 목소리, 들려? 예. 별 느낌 없고 그냥 초등학교보다 좀 힘들어졌다는 느낌만 있었던 것 같아. 오히려 내가 좀 떨렸다거나 뭔가 강렬하게 뭔가 인상을 느낀 거는 좀 2학기 후반부쯤에서 그걸 좀 느꼈던 것 같아. 나는 뭔가 약간 좀 같은 1학년들은 다 초등학교 때도 보던 애들이라서 괜찮았는데, 약간 선배들 중에 좀 양아치 분들이 좀 몇 명 있어가지고 살짝 무서웠던 것 같아. 아, 여기까지. 재현이가 들어왔네, 성현아. 어, 질문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 때 그 중학교의 첫 인상인데, 혹시. 아, 나도 다들 말했듯이 숙제도 많아지고 좀 나이도 이렇게 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되게 어색하고 힘든 점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재현이는 한국 중학교를 다녔었나? 아니면 바로 그냥 미국, 중학교는 미국부터 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바로 미국부터 다녔어요. 그냥 바로 미국 중학교로 간 거야? 네, 그럼 한국 중학교와 미국 중학교 비교가 안 되겠네. 네. 음. 자, 지금 성현이가 제기한 그 문제가 이 책의 저자는 사실 한국 저자는 아니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일본. 일본. 일본의 저자고 또 일본의 중학교를 배경으로 쓴 작품이야. 근데 여러분이 아마 읽어서 알겠지만 아, 우리나라 이야기라고 해도 별반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차이가 있어? 어때? 이 책에 나오는 그 스토리가 여러분의 학교 생활과 너무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 아니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어, 물론 이제 이 책에 나오는 경우가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더 이렇게 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뭐 우리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예를 들어 명동 간다 뭐 이런 거고 저기 지금 친구들이 대전 쪽에 친구들이 많으니까 대전에서 이제 예를 들면 시내 나간다 뭐 은흥정이 거리를 간다던가 아니면 무슨 뭐 백화점 있는 부산을 뭐 간다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지역에서 이제 그런 개념들인 거고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는 거의 없을 거야. 그 TV 속에서는 근데 보여지는 이른바 뭐 원조 교제 비슷하게 뭐 그런 모습도 약간 나오고. 근데 뭐 화장품 가게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절도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뭐 여러분 직접 아는 사람은 없을 수 있지만 아마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 아닐까 싶고 또 이 책에 나온 어떤 그런 일들이 사실은 상당히 어쨌든 이렇게 중학생들 사이에서 있을 법한 뭐 꼭 중학생이 아니라도 어쨌든 어느 사회나 있을 법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재현이 어때? 미국 사회
분위기는 미국 중학교 분위기도 뭐 이런 분위기하고 비슷한 게 있어? 아니면 좀 달라 양상이 네가 보기에는? 이거랑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극적이진 않았어요. 그렇죠. 원래 그 동화라는 것들이 그 소설이라는 것들이 그 여러 개를 갖다가 이렇게 합쳐서 더 극적인 효과를 내는 그러한 그 기법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서 이런 일이 다 벌어질 수도 있어. 근데 그기보다는 여러 사람한테 벌어진 일들 중에서 특징적인 것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걸 한 사람한테 한 시기에 그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극적인 효과를 높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에게 한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개연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근데 이것들이 이거 하나하나를 떼놓고 보면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작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모습을 다루고 그 뭐야 서로 이제 그 대비시킨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초등학교 때는 그나마 애들이 착해서 뭘 서로 도와주고 바른 생활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강했었는데 근데 이게 중학교 들어왔더니 완전 아노미 상태 혼란 그 자체더라 한마디로 개판이더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어쨌든 이 책의 저자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러한데 이러한 저자의 관점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일반화시키면 뭐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개별 어떤 그런 특수성들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이런 작가의 관점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를 비교한다면 어때? 제아의 초등학교 생활과 중학교 생활이 이 책의 저자처럼 이렇게 그런 도식화 뭐 이러한 부분들로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아닌 것 같아, 제아는? 음, 초등학교 때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별반 다를 바 없다? 네. 성현이는? 저도 저희 동네가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붙어 있어서 그냥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다 같은 중학교 가가지고 그냥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 제아 성현이가 다니는 곳은 그 학교 애들이 바로 중학교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구성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변화가 없는 데 비해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어쨌든 또 이렇게 뭐야. 그 보통은 이제 여러 초등학교들이 모여서 중학교에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변화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랑이도 사실은 거의 학교 애들이 거의 변화가 없는 거지. 중학교로 그대로 가는 네, 거지. 하랑이는 어때? 초등학교, 네. 중학교가. 저요? 하랑이, 강하랑.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그냥 비슷해서 다 같은 중학교로 보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 음, 변화가 그런 데서 특별히 없는 것 같아. 아니면 이 책처럼, 미세하게는 있는데 이렇게까지 크진 않았어요. 좀 하긴, 미세하게 있어요. 음, 저는 저희는 아무래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다른 학교에서 오니까 음, 약간 분위기란 건 있었는데 이제 이게 다른 애들이랑도 어울리기 시작하니까 원래 알고 있던 애들이 변하는 것도 많이 봤고 그리고 그 처음에는 중학교 처음엔 되게 그래서 혼란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혼란이었다는 게 애들 사이에서도 이제 원래 갖고 있던 친구 관계와 이제 새로 생긴 친구 관계가 충돌하면서 약간 혼란이 일어났는데 이게 또 약간 걔가 어느 초등학교에서 왔대, 어느 동네래라는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이제 약간의 혼란이 많이 있었고, 이제 약간의 차별이라 할까? 어느 동네에 대한 차별도 있었어서, 저희는 중학교와 초등학교 분위기 차이가 엄청 컸어서 처음에 되게 놀랐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는 2학기가 되면서 좀 익숙해지니까 안정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경이 같은 경우가 어쨌든 이 책에 그나마 더 많이 공감하는 그런 경우고 그런 요인들이 이 책과 마찬가지로 여러 학교 애들이 섞이다 보니까 생겨나는 어떤 그러한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반해서 화랑이자 석연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같은 애들이 거의 비슷하게 이제 알던 애들이 그냥 그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폭이 적다라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현이 경우는 어땠어? 재현이 또 그 시기에 또 이제 아예 또 이제 뭐야 나라를 달리해서 가서 어, 저는 근데 좀 확실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 뭐라고 생각이 들어? 재현이는?
어, 그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좀 다들 정체성도 약간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도 되게 확 달라진 것 같고. 정체성이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약간 뭘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성격 그런 거예요. 아, 그게 초등학교 때는 불분명했는데 이렇게 중학교 되면서 그것들이 좀 자기 색깔들을 더 확실히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네. 아, 뭐 그러면서 뭐 긍정적이 되는 거 아니면 오히려 뭐 부정적으로 뭐 충돌하거나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보통 약간 충돌도 일어나. 음.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그러면 왜 초등학교 때 애들이 그랬는데 왜 중학교에 가면 왜 이렇게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할까? 그래서 하경이가 제기했던 여러 학교 애들이 모이기 때문에 단지 그 문제밖에 없는 걸까? 아니면 지금 재현이가 얘기했던 대로 초등학교 시기에서 중학교 시기로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부분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다라고도 뭐 볼 수 있는데 어때 하랑이가 분석하기에는 왜 만약 이 책대로라면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진다고 생각 들어? 초등학교 때 중학교 차이가 도대체 뭐길래? 음, 초등학교 중에서도 약간 분위기가 안 좋은 학교가 있으니까 그런 애들이, 그리고 각 초등학교마다 또 날라리들이 좀 있으니까 걔네들이 또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그걸 또 집단으로 행하니까 좀 더 커져 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성현이가 분석하기에는 어, 뭔가 그래도 뭔가 그냥 갓 그냥 처음 초등학교 그 물이 그대로 있으면 뭔가 음, 엄청 막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약간 음. 그 좀 다른 중학교에서 오는 친구들의 영향이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성현이나 하랑이 얘기에 쌤이 굳이 반론을 하자면, 오히려 그러니까 날라리로부터 이렇게 받는 영향도 있지만 반대로 긍정적이고 모험적인 애들로부터 주는 선한 영향이라는 건 상쇄 효과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성현이 그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배우레스죠. 제안은 어떻게 분석해? 그냥 분위기가 나빠진 게 서로 어색하기도 하고 잘 모르니까 그 서로에 대해서 뭔가 원래 하던 것처럼 대하면은 약간 기분이 나쁘고 서로 다른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서 분위기가 초반에 안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서 좋아지는 이유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지니까 나중에 가면 좋아지고 뭐이 책에서처럼 초반에는 좀 다들 어색하고 그런 분위기 아닐까요? 그렇지. 뭐, 그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 중에 하나는 이른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른바 서열 정리. 그러니까는, 아, 초등학교 때는 안정화 상태에 있었는데, 구성원이 변하면서 서로들 간에 서열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 생각 똑같은 거야, 사람들도. 그런 서열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남자들은 주먹 갖고 싸우는 것 같고, 뭐 여자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자들도 여자 나름대로 어떤 그런 관계 정리가 있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런 혼란이 점차 안정되는 것 아닌가라는 식의 분석도 하나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책에서는 주로 얘기하는 것들이 이른바 중학생의 시기를 곧 이퀄 사춘기 시기 로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작가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사춘기 이전의 어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뭐야 선생님의 지도하에 좀 이렇게 그 공동체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중학교에 들어서서 사춘기에 들어서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도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그러는 가운데서 더더욱이 이렇게 갈등의 어떤 그런 유발 요인들이 큰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그 폭풍이 지나고 나니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관점, 이런 구도에서 이 작가는 이 글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뭐 각자 또 이 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사항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들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얘기는 우리가 좀 더 이따가 또 나오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요. 하긴. 여기서 제 책으로는 131에서 133 정도 되는 부분에 너 어디서 봤어? 아오이라는 애가 이 주인공한테 화장을 해주는데 너무 약간 이상하다 그럴까? 너무 화려하다 그럴까? 그래가지고 선생님께 경고도 받고 이제 주인공은 약간의 수치스러움에 이제 울게 되고 약간 아오이 일행과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 상황이었다면은 이 어떤 식으로 행동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뭐 아오이에게 어떤 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아프다고 뻥을 치고 수업을 뺀다든가 뭐 이런 어떤 조치를 했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하랑이. 나라면 일단 여러분이 스미레 입장인 겁니다. 주인공 입장에서 그걸 당한 거지. 그런 당했을 때 어떤 부분이냐. 일단 아오이에게 묻고 화를 낼 것 같아. 걔가 일단 나를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일단 화를 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사과를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안 해줄 것 같긴 해. 재하. 음, 일단 쟤랑 나랑 다르긴 한데 스미레랑 나랑 그래도 내 성격 그대로 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인능력 다 봐가지고 그 새끼가 먼저 했다고 쌤한테 말하고 걔랑 엄마 불러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했냐라고 말하고 걔랑 교무실 가서 걔랑 1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수업 째고 할 것 같아. 그 핵심이 근데 수업을 째는 거야, 지금? 지아야? 근데 저 진짜로 그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수업을 째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면 그 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쌤이 그냥 농담, 그 부수적인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수업 째면 좋고 걔랑 싸우면서 내가 결백하다는 걸 주장할 수 있으면 좋고 그러면은 걔에 대해서 깔 수 있으니까 좋고 그러면은 감옥적이야? 걔가 나를 못 건드리니까 좋고 그리고 걔는 쪽팔리니까 좋고 그리고 내가 하나 당했는데 걔는 한 10개 정도 더 당하니까 좋고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성현이. 뭔가 내가 이 주인공 성격이었으면은 그냥 좀 나도 얘네가 되게 잘 나가는 애들이고 얘네랑 원래 스미레도 친해지고 싶었으니까 그냥 좀 짜져 있지 않았을까 일단은 그래도. 그냥 성현이 너였다라면. 지아처럼. 그냥 성현이 너였다면. 음, 재하가 너 머리 스타일 멋지게 해준다고 하더니 아주 너를 우스꽝스러운 헤어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리고 킥킥거려. 성현이 그걸 당했어. 대화랑 맞짱까지 않을까요 그러면? 맞짱을 까겠다. 다음. 재한이. 어, 나도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 상황은 일단 처리를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바로 대처를 안 하면 그런 일이 더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나도 일단 화는 낼 것 같아. 나여도 화를 낼 것 같아. 약간의 화는 낼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솔직히 객관적으로 봐서 이게 진짜 선한 의도였을까도 모르겠고 이런 면에서 화를 낼 것 같은데 나는 실제로 그러니까 1학년 때 반에서 이런 경우를 실제로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걔도 바로 화장실에 가서 지우고 왔는데 이런 상황이 있었어가지고 내가 이 상황이었다면 선생님한테 교무실에 가가지고 얘가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지우고 와도 될까요? 그리고 얘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를 일단 선생님께 알렸을 것 같아. 선생님은요? 어, 저 역시 이 주인공과 별반 다를 바 없지 않을까.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설마 그 애가 나한테 그랬을까라고 그 진위를 우선 확인을 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진위가 확인되면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집요하게 교묘하게 끝까지 복수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성현이처럼 맞짱 뜨는 방법의 어떤 그런 복수는 못할 것 같고, 어쨌든 뭔가 교묘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집요하게 어쨌든 뭔가 안 좋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 주인공이 아오이 일행과 같이 다니다가 이제 도둑질을 한다는 이제 오해를 받게 사실 도둑질을 한 건 맞지만 하려고 했던 건 맞지만 도둑질을 같이 하려고 하다가 잡히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도둑질 하려고 하다가 잡힌 상황인데 이 아이들이 도망갔다면 이 직원한테 어떤 말을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 건가요? 재현이. 어, 되게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사실대로 얘네가 이렇게 강제로 그렇게 했다는 걸 일단 말할 것 같아. 성현이. 뭔가 그래도 잘못이 있는 거니까 뭔가 사과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최대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좀 변명을 하면서 좀 그래도 네. 재하. 일단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처럼 나한테 이상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했던 친구들이 그러면은 그냥 바로 이름을 불고 나는 그 돈을 내고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친한 애들끼리 가서 그런 일을 당하면은 그땐 그냥 말 안 하고 그 훔친 물건들을 사서 정당하게 나올 것 같아. 음, 하랑이. 나라면, 어, 일단 그거를 어떻게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도 일단 죄진 게 있으니까 사죄를 구하고, 그리고 그 애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 것 같아. 걔네들이 잘못했으니까. 음, 나도 사실 비슷할 것 같아. 그냥 사건의 개요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나도 잘못한 게 있다. 그렇지만 내가 이런 의도로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어떠한 잘못은 내가 했지만, 이게 내가 하려던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쟤네가 어떻게 지금까지 했다라는 것을 되게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할 것 같아.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 처음 부분에 스미레가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잖아. 이 반에 일단 남자애들 부류가 있고, 그리고 이 아오이 일행 있고, 그리고 특이한 아까 종교 기도, 집단. 종교 집단이 있는데, 종교 집단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선택지는 이제 혼자 외톨이처럼 지낸다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떤 부류에 껴서 놀 건가요? 혼자 있어도 되긴 한데, 어떻게 지내려고 계획을 할 건가요? 재하. 음, 학기 초에면은 자기가 모르는 애들도 많을 텐데 그러면은 먼저 멀쩡한 애들 골라서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그룹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그룹을 따로 만드는 식으로 약간. 음. 재한이. 어, 나도 이렇게 뭔가 부류로 보지 않고 개개인으로 봐서 접근할 수 있는 친구를 찾을 것 같아. 하랑이. 나라면 그냥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오히려 나는 그러면 오히려 불편할 것 같고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좀 더 내 정신 건강에도 어 이로울 것 같아. 성현이. 나도 뭔가 그냥 좀 무리라기보다는 일단 학기 초에 좀 보면서 좀 나랑 성격이나 그런 게 잘 맞는 애들 좀 보면서 좀 친해지고 그런 식으로 따로 무리를 만들지 않을까.
나도 사실 무리를 따로 만들려고 할 것 같아. 왜냐면 무리를 따로 만들거나 아니면 혼자 지낼 것 같아. 왜냐면 일단 이 부류들이 다 나랑 맞는 부류들은 아니잖아. 그래서 그 한 부류 중 들어가서 약간 외톨이처럼 지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지내거나 거기서 이제 나 같은 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뜻이 안 맞는 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같이 놀거나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아. 저 여기까지예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하경이가 얘기했던 부분들 그 몇 가지 또 이렇게 짚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 성현이? 화장실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다녀와. 자, 결국은 이게 우리가 관계에 대한 고민이야. 사실 이거는 뭐 중학교 때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라는 부분들은 늘 고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사람이 개개인마다 달라. 그 자기가 이게 뭐 타고나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학습된 건지 어쨌든 그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개개인의 선택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아까 하랑이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나 그냥 혼자 있는 것도 괜찮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얘기야. 반면에 제하고 하경이는 언뜻 하는 얘기가 어쨌든 내가 무리를 만들면 되지. 내가 만들면 되지라는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쌤이 궁금한 것들은 여러분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관계 때문에 이 주인공처럼 고민해 본 적이 있나? 첫 번째 질문이야. 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해 본 적이 있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자기는 알고 있나? 즉, 난 혼자여도 괜찮다. 라는 그러한 성향. 그러니까 뭐 스스로 왕따 시키는 거지. 스스로. 그리고 심지어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한 사람도 있어. 오히려 관계를 하는 게 부담스럽고 오히려 뭐 이렇게 뭐 있을 수는 있어요. 막 그 뭐야 그냥 관계를 맺으라면 맺을 수는 있으나 굳이 그 혼자 있는 게 더 좋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관계 맺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사람. 더 극단적으로는 그런 점에서 그런 건가? 그 정반대에는 이 책의 주인공처럼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어떻게든 관계를 찾아야 돼. 관계 맺기를 해야 돼. 그래서 자기는 관계에 되게 갈구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인가. 근데 이제 관계 맺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다시 이제 종류가 그냥 저절로 돼. 자연스럽게 관계 형성이 돼.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잘 어울려 그냥. 운이 좋든 뭐 자기가 능력 있건 뭐 하든 간에. 그 자기는 그런 경우인가? 아니면 어 이상과 현실의 차이. 이 책에서 보면 내가 어울리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 근데 무슨 이유인지 내가 그 그룹에 끼지 못해.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 열등감도 느끼고 소외감도 느끼고 그래서 어쨌든 그 거기에 끼려고 뭐 노력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쨌든 그 뭐 그런 스타일도 있고 또 하나는 독자적인 스타일. 아까 뭐 제하나 하경이처럼 뭘 끼려고 그러느냐. 내가 뭐 하면 되지? 관계를 리드해 가면 되지. 그 자기는 관계를 리드해 가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스타일인가. 뭐 선생님이 지금 이제 몇 개의 그런 예를 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자기 자신은 어떤 관계 지향적인 사람인 건가? 어? 라는 그런 부분들 그 두 가지 어, 질문을 하고 싶거든. 그리고 뭐 이 책의 주인공은 또 어떤 인물이었나? 음. 라는 부분도 또 우리가 뭐 얘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재현이는 어때? 그동안 관계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너는 어떤 스타일이야? 어, 일단 그 관계 때문에 걱정된 거는 당연히 있었고, 저는 뭔가 혼자 있어도 되게 마음은 편하지만, 그래도 깊숙이는 친구를 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뭐야? 그 연습에 의해서 괜찮은 척 하는 거라고? 혼자 있어도 괜찮다? 내 어, 내면에선 사실은 강렬한 욕구를 갖고 있지만 애써 그걸 감추는 거야? 그냥 혼자 있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감추는 건 아닌데, 그래도
친구를 만들고 싶긴 하지만 혼자도 되게 편해. 근데 왜 혼자도 되게 편한데 굳이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야? 그 모순은 어떻게 설명해?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혼자 있는 게 더 편한 것 같아. 음. 물론 뭐 사람이란 존재가 늘 이렇게 뭐 설명되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 마음이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뭐 그러면 노력을 해? 따로 관계 맺기 위해서 애써서 어, 네, 하는 것 같아. 남 얘기하듯이 해. 하랑이는 저는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은 좀 많긴 하고, 그리고 뭐, 저는 친구가 있어야 하긴 하는데, 많으면 별로예요. 많은 건 좀 힘들어요. 그냥 친한 친구 몇몇만 두는 게 편해요. 소수에게만 집중하는 스타일이라고. 네. 다행히 그동안 그런 관계 맺기가 특별히 문제는 없었다는 거 아니면 그 소수를 누구로 할 건가 뭐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적도 있었다는 거야? 소스를 누구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스트레스가 없었고, 그냥 거기에서 무리가 따로 있어서 끼어들지 못했던 그때는 있었어요. 하경이는 저는 약간 그 친구 관계로 인해 약간 고민이 늘 있었는데, 왜냐면 이제 처음 친구랑 한국인 친구랑 만난 게 미국에서 이사를 와서 3, 4살 때 이제 어린이집을 처음 갔을 텐데, 그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그 또 약간 그 소수의 애들이 다수의 애들을 이제 약간 왕따한다 그러나? 왕따하기도 하고 뭐라 하고 심지어 때리는 애들이었거든요. 그 소수 애들이. 그래서 그 뒤로도 초등학교에 가서도 그 기억 때문에, 그리고 왕따 당하던 친구를 감싸다가 같이 이제 너는 너 왜 착한 척해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왕따를 당했던 기억 때문에 초등학교 때 처음에는 제가 일부러 친구를 안 만들려고 했었어요. 친구를 만들어 봤자 상처받는 일만 더 생기겠지. 이렇게 친구를 안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점점 커가면서 친구의 좋은 점도 느끼고, 꼭 나쁜 나랑 잘 맞는 친구는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나에게 되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더 많구나, 이런 걸 깨달은 이후로는 이제 제가 저랑 잘 맞다고 느끼는 소수의 친구들하고만 지낸 것 같아요. 다수의 친구들보다는 소수의 친구에 집중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지만 혼자 있어도 크게 막 외로움을 느끼진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는. 음, 제안은 뭐 어렸을 때부터 얘기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가는 애들이 많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오는 애들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친구를 다시 사귈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친구 관계에 있어서 고민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처럼 아까 그 뭐야 한 번 걸리면 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네 주변에 나만 아는 애가 없을 것 같은데 제아야? 그렇지 않아? 근데 어. 그래도 저는 친구니까 친구들 유리한 편을 약간 들어서 그런 거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악당들하고만 덤비는 거야? 다수랑 아니요. 덤비는 게 아니라? 그냥 저랑 의견이 달라서 저 갈구는 사람들이랑 그냥 그렇게 싸우는데. 근데 그 갈구는 사람들이 소수다? 네. 어, 그래, 그래. 성현이는? 어, 저는 뭔가 혼자 있는, 전 근데 혼자 있는 것보다는 친구들이랑 있는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뭔가 굳이 새로운 친구를 막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좀 원래 친했던 애들이랑 계속 이렇게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사는 뭔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음. 자, 이 책의 저자는 요 스미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스미르는 어떤
유형의 인물이라고 파악이 돼. 여러분들이 읽은 바로는. 그리고 이 스미레의 중학교 생활을 통해서 얘기하고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라고 생각해? 재현이? 이 주인공은 뭔가 되게 친구가 없으면 안 되고 또 어떤 방법을 써서든 이렇게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저자가 살짝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어디 가든지 친구가 이렇게 생기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자, 그것들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어, 재현아? 이 작품에서. 지금 네가 말했던 그 작가의 의도가 어떤 장치를 통해서 구현시키고 있어? 그 주인공 친구가 어렵게 됐는데 그래도 또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렇게 음. 자,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봤어? 재현이하고 뭐 또 거기에 덧붙이거나 아니면 뭐 혹시 여러분들이 보기에 다르게 본 사람 혹시 있어? 저는 음. 한편으로는 약간 어떤 부류에 들어가기 위해 나를 지나치게 바꿀 필요는 없다 이런 것도 느낀 것 같아요. 음. 나는 나고 걔네는 걔네인 거지. 내가 걔네처럼 되려고 그렇게 힘들 정도로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을 보고. 음. 또 다른 사람들은? 자, 뭐 쌤도 재현이나 하경이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 작품들을 봤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그 초등학교 때는 그냥 관계가 별 문제 없었는데 중학교 들어와서 갑자기 어, 혼자 있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관계를 좀 어떻게 갈급한 그런 유형의 인물인 거지.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인물, 그 남자아이를 통해서 그냥 혼자여도 괜찮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그 인물을 되게 그 뭐야 전형 모험적인 인물로 보여주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작가는 결국은 아까 아, 그 자기 옷에 안 맞는 자기 몸에 안 맞는 음. 옷을 굳이 입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나. 그래서 그 몸에 맞지 않는 옷이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지. 하나는 종교 집단과 어울리려고 했으나 그것들이 갖는 어색함이 있었던 거고. 두 번째가 고 일진. 내 아이들과 그 어울리면서 자기가 한쪽에서는 그 갈망하고 욕구했던 그런 바들이나 하지만 결국은 거기서 파열음이 나는 거고. 그래서 그 너무나 그 끔찍했던 그 시기. 어? 그래서 내 인생은 정말 끝날 것 같았던 그런 시기.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났더니 뭐별 노력도 안 했는데 또 그냥 마음에 맞는 친구 만나가지고 그냥 잘 살았다는 얘기잖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작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바들은 아까 뭐 재현이가 얘기했던 그런 재현이가 했나 학경이 했나 어쨌든 자기에게 맞지 않는 거를 자기가 애써서 뭐 하는 것들의 그런 부질없음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그런 시기를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 건가. 그래서 뭐두 가지일 수 있어. 하나는 우리 인생이 원래 이런 거야. 라고 현실의 모습들을 보여준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아, 그러니 이래야 한다. 라는 지향, 우리가 나아갈 바를 얘기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어느 지점을 갖고 이제 해석하냐는 것도 또 여러분들, 본인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둑질과 관련해서 이 그 일진, 애들이 도둑질을 하는 것들이 자기 합리화의 이유는 뭐야? 합리화될 수 있는 이유는 뭔 거야? 왜 도둑질을 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어? 돈이 없으니까 도둑질한다? 돈이 없는 사람이 다 도둑질하는 거 아니잖아. 음.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지 음, 못해서 그거를 충족하고 싶어서. 음. 또 성현이 이 애들은 왜 그 뭐 화장품 이런 것들 도둑질을 하는 그 심리가 뭐라고 생각이 들어? 마음이?
음, 도둑질하는 마음. 지야, 뭐라고? 네, 도둑질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응? 네, 그 생각하면서 혼잣말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음. 왜 이 주인공들은 도둑질을 할까라는 부분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엄청 나쁜 사람들이어가지고 도둑질을 하는 걸까?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 생각에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 정당화의 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자기 합리화의 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논리, 어떤 합리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도둑질을 하는 이유가 뭐냐? 물론 이제 여기서 도둑질을 주도하는 그 아이들과 그 다음에 스미레 주인공은 또 좀 달라. 그 도둑질하는 이유가. 그래서 쌤이 이제 도둑질을 주도했던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전수하고 알려줬던 그들은 도둑질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까 하랑이가 얘기했던 대로 하나 욕망은 있는데 필요한 거 있는데 뭐가 없으니까 돈이 돈이 없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둑질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가 도둑질 안 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둑질 하지 마라가 아니야. 뭐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그 애한테 돈을 줘서 그 친구가 뭐 할 수 있도록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게 제일 좋은 해결책이야. 어? 그 도둑질 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을 잡아다가 혼내고 때리고 뭐하고 벌 주고 해봤자 안 끝나 안 끝나. 도둑질을 막는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돼 안 돼? 안 돼요. 제가 뭐라고? 안 돼요.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근데 단지 그런 심리만 있겠냐라는 거야. 선생님 생각에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얘들이 도둑질하는 게 엄청 큰 거야, 돈이? 엄청 비싸고 엄청 큰 게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무슨 올리브영 이런 데 간 거잖아, 애들이 쉽게 말하면. 네, 그래갖고 그 뭐 한 몇천 원짜리, 뭐 몇만 원짜리 정도 이렇게 훔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뭐 몇천만 원짜리 뭐 이런 뭐 고가 명품 훔치는 게 아니라고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들은 그걸 그렇죠. 뭘로 여기는 거야? 약간의 장난 비슷하게 여기는 거야. 음. 소소한 걸로 여기는 거야. 그 심리가.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가볍. 응. 거기 돈 많이 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 거 내가 좀 뭐 해도 가져가도 뭐 별로 표가 나지 않을 거다. 아는 심리도 거기 안에 있을 거야.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뺏어오는 거는 훔쳐오는 거는 심적 부담이 커. 근데 거기 한 1,000개가 있어. 근데 그 한두 개 빼오는 거는 편하지 않을 거다. 라는 그런 심적 기제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지. 또 하나는 뭐 하지 않을 거다? 잡히지 않을 거다. 음. 이게 가장 큰 거지. 만약 뭐 100% 자기가 잡힌다. 100% 만약 들킨다라는 것들이 확실하다면 안. 누구도 도둑질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도둑질을 막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런 거지. 도둑질하면 분명히 뭐 한다? 잡힌다. 라는 것들이 명백해지는 거지. 어? 그래서 뭐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야 버스에다가 그 뭘 놓고 내리는데 버스 운전기사,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문을 안 잠궈. 그리고 그냥 가. 그래갖고 아니 문 왜 안 닫고 누가 훔쳐가면 했더니 요즘 CCTV가 또 다 있어가지고 가져간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그 CCTV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행동이 다 찍히니까 뭐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 그 예방 요인들 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 도둑질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합리화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아이들 안에 내적인 어떤 그런 체계 속에서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여러분들도 사실은 응? 뭐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도둑질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정적인 일을 한다 했을 때 여러분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그 합리화적 시키는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이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 건가? 라는 도둑질하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방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는 한, 저기가 이런 부정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어, 이 스미레의 경우는 다른 거지. 아까 재하가 뭐 친한 친구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일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과 친한 친구들 했을 때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실제로 재하가 어울리는 친한 친구들이 야, 우리 가서 같이 뭐 하자? 도둑질 하자. 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도둑질 안 할 수 있겠는가?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그 선배들하고 뭐 술 한잔 먹고 어디 슈퍼를 들어갔어. 근데 그 선배들이 갑자기 주인 아저씨들을 둘러싸고 막 뭘 물어보고 막 하는 거 몇 명이. 근데 다른 선배 몇 명이 그때도 정말 소소한 거야. 과자 몇 개 막 그걸 막 이렇게 막 주워 놓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근데 그더니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몇 개 하고 그냥 우르르 나온 거야. 툭툭 하고 막 재밌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뭐처럼 여기는 거야? 장난. 장난처럼 여기.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되게 나쁜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 근데 그런 것들을 별로 뭐 죄책감 없이 그냥 놀이하듯이 장난하듯이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도 한번 뭐해? 물론 뭐 그때 스마트 뭐 해봐 뭐 이런 걸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만약에 그 일이 걸렸다. 그럼 공범인 거야, 공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뭐 예를 들면 뭐 누구를 괴롭혀. 걔를 때려주러 가는데 그냥 친구들이 가니까 여러분도 뭐해? 야, 우리 같이 갈래? 라고 해서 같이 가는 그 상황들. 그럴 때 그 잘못된 자리에 있었다는 것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면 이 책 같은 경우는 너도 같이 해. 라고 요구했을 때 그때는 그 맥락이 전혀 달라지는 거야. 나 혼자 도둑질하라고 아마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근데 친한 친구가 야, 너도 한번 해봐. 라고 요구했을 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담배를 피는 것도 그렇고, 뭐 담배 피는 것까지 우리 사회에서 뭐 실현은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생 되고 더 크면 분명히 여러분들 주변에 또 뭐야, 이른바 마약을 권하는, 어?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좋아. 재밌어. 라고 했을 때, 그럴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는 얘기야. 여기 있는 스미레는 결국은 같이 할 수밖에 없었지. 네. 성현이 왜 스미레는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 아오이네 그룹 음, 애들 거기에 뭔가 자기도 그 전부터 계속 뭔가 끼고 싶어 했고 뭔가 그런 것 때문에 또 무리지어 다니다 보니까 또 자기 혼자만 이렇게 빠질 수도 없고 뭔가 그래서 그렇지. 그게 가장 그 핵심이지. 자기가 거기서 이렇게 동질감을 느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거부했을 때, 자기는 그 그룹을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란 얘기야. 자기는 그 그룹을 나올 거냐, 애들과 동일하게 할 거냐, 구도가 그렇게 짜이는 거야, 지금. 이게 좋은 일에 나쁜 일이 구도가 그렇게 짜이는 게 아니라. 그런 그 구도 속에서 과연 자기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라는 얘기야. 재현이 그런 시험을 맞닥뜨리게 되면 어, 저라면 무조건 안 할 것 같아요. 무조건 뭐라고? 무조건 안 할 것 같아요. 안 한다? 그럼 관계를 정리해? 네. 우리의 우정이 그거밖에 안 돼, 재현이? 어? 친구가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야, 너는 우리의 우정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근데 그렇게 말하는 친구는 어차피 그냥 그 상황을 통해서 관계를 정리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 하랑이는 어떨 것 같아? 만약에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라면은 저는 거기서 바로 관계를 끊을 거고 이 훔쳤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 관계를 끊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친하다면 얘를 고쳐줘야 되니까 얘를 일단 알리고 뭐라 하고 그러고 뭐 할 수 있다면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싶어요.
그럼 그 친구가 너한테 데리고 갔는데, 아우, 누가 셋님 아니랄까 봐. 아우, 야, 사랑아, 이거 해도 별 문제 없어.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뭘 어때? 미쳤니라고 할 거. 너처럼 그렇게 산다고 누가 뭐 알아줄 것 같아? 아우, 너 고루하게 왜 그러냐? 뭐 이러지 않을까? 미쳤냐고 말할 거예요. 그럼 그한테 미쳤냐고 말할 거라고? 네, 미쳤으니까요. 하경이는. 저는 일단은 이 친구들이랑 굳이 관계를 이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친구들이 그 시내를 나가자 했을 때 일단 끼지 않을 것 같단 처음부터 이 친구들이랑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을 거란 마음이 크긴 한데 만약에 어쩌다 그렇게 돼서 이상이 왔어도 약간 관계를 끊으려고 할 것 같아요. 물론 그 결정이 쉬울 것 같진 않아요. 이 친구들이 보복을 할 거란 걸 저도 짐작은 하고 있으니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 결정이. 음, 그렇지. 그래서 하경이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 어차피 나는 시내 나가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 하경이가 그런 욕망이 없는 거야, 사실 기본적으로. 그 기본 베이스가. 근데 이제 나도 시내도 나가고 싶어. 그리고 거기가 새로운 세계야. 어? 그런데 거기까지만 난 하고 싶은데, 거기 음, 한 걸 더 나아가지. 이럴 때 이제 상당히 곤혹스러운 거지, 사실은. 지아, 지아는. 음, 저도 그 친한 친구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응? 저도 그 친한 친구가 아니면 손절칠 것 친한 같아요. 친구지, 친한 친구. 친한 친구가 그러자는 거지, 지금. 그러면은 그래도 걔한테 조금은 유리하게 말해줄 것 같아요. 같이 한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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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걔가 이랬다고 말할 것 같은데요. 걔가 근데 뭐라고? 걔가 그 지금 뭔가 들킨 상황이 아니라 걔가 너한테 야, 우리 마약 한 번 하자. 야, 같이 하자. 재밌다. 라고 한다던가 야, 우리 뭐 저거 하나 뭐 좀 이렇게 가져다가 신나게 놀자. 뭐 하나 훔치자. 라고 달콤한 제안을 한단 말이야. 음, 그냥 거기서 손절을 까야죠. 얼굴도 안 보고 살 생각으로. 어, 성현이는 어, 그냥 좀 뭔가, 일단, 그래, 뭔가 얘가 진지하게 진짜 좀 훔쳐보자 약간 이런 거면 좀, 저도 약간 진지하게 좀, 뭐,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얘가 그래도 좀, 얘가 이상하면은 그냥 좀 거리를 두지 않을까요, 일단. 음. 자, 뭐 여러분들이 어쨌든 다 도덕적이고 바른 사람들이고 그리고 뭐 사실 여기서 전 같이 훔칠 거예요라고 말하기는 사실 힘들지. 근데 어쨌든 가장 바람직한 상황 1번.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그런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상황과 그런 시험에 여러분이 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오히려 여러분이 뭐 할 수도 있어? 세상 사람들은 다 친구가 나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다 친구가 나쁠 수가 없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데모를 했었단 얘기야. 근데 선생님 부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들은 착한데, 어? 다 주변 사람들이 꼬셔갖고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사실 선생님이 꼬시고 다녔거든, 다른 애들을. 같이 하자.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누군가를 부추기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누군가의 부추김을 당하는 어떤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자신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선택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뭐 진지하게 고민을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필요한 이유들이 한 번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쭉 다가오면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뭐야 동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근데 그런 점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미리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서 자기 입장이 좀 정해진다라면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여러분들 어떤 그런 입장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 다음 이 스밀의 그 화장과 관련돼서 아까 관계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은
이 주인공은 어떤 거야? 보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부러 그런 거야? 아니면 정말 잘해주려다가 실수로 그런 거야? 일부러 일부러요. 일부러 그런 거야. 근데 이 주인공은 그걸 안 믿은 거야. 애가 일부러 나한테 그랬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거기에 빠져 있으면 판단을 못 해, 판단을. 내가 사기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저 사기를 당한다는 걸 몰라.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야, 너 사기 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해? 부정해. 그럴 리가 없어.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허물어지는 거야. 자기 판단 잘못이라든가 이런 걸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애써 뭐 하고 싶은 거야? 부정하고 싶은 거야. 그런 그 심리가 이 밑에는 깔려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 여기 133쪽에 보면 미안해 스미레 화장이 너무 화려했지라고 아우이가 와서 얘기하니까 아니야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라고 해서 이 인물의 어떤 그런 성격, 아까 제아는 가서 바로 그냥 맞짱 뜬다고 그랬는데 얘는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이래. 그 자기 혼자 그냥 당혹스러워 슬퍼하는 그런 인물 유형인 거지, 성격적으로.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이제 성격마다 다르고 어쩌면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했는지도 모르고, 제아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못하겠지. 괜히 제아 건드려봤자 성질 들어온 거 아는데 누가 제아한테 그렇게 하겠어. 그리고 아까 제아가 그렇게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강렬하게 보여줌으로써 단지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평판, 소문이 그렇게 나는 거야. 그럼 이제 쟤는 뭐 하면 안 되겠다? 건들면 안 되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근데 이런 유형의 인물들이라면 이런 상황들이 자꾸만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올해 유행이 그래 라고 하면서 네가 너무 너의 그것들을 너의 맞는 화장법을 못 찾은 거잖아 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정말 내가 문제네 이런 식으로 이 인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답답한 인물이지, 이 주인공이.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의 어떤 그런 모습이고 어쩌면 그 모습이 나한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 동화 속 어떤 그런 인물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판도가 바뀌어 버리잖아. 오히려 이 애가 잘못한 걸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끌고 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아, 선생님도 사실 당하는 쪽인가 뭐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선생님이 친구한테 밥을 사줘. 그럼 누가 고마워야 돼? 친구가 고마워야 되잖아. 근데 친구야. 선생님이 어떤 경우는 누가 친구가 선생님한테 밥을 사주면 그 친구가 되게 고마워. 근데 어떤 경우는 친구가 나랑 밥을 먹어줘도 고마워. 내가 밥을 사주면서도 걔가 오히려 막 저기를 해. 뭐라고 해야 되나? 걔가 오히려 더 이렇게 주도권 행사한다거나 그런 게 있어. 그러면서 이거 뭐지? 내가 왜 이렇게 끌려가는 거지? 라는 어떤 그런 느낌? 근데 이제 그 안에는 결국은 뭐 그렇다고 해서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만나는 이유는 그 친구를 내가 만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또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가 어떤 한 면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 측면들을 곰곰이 봐야 되고, 이 이야기에서도 이 애가 바보처럼 여겨지지만 하지만 사실은 이 애한테는 제1의 목표가 이 그룹의 아이들과 뭐 하는 거, 잘 지내는 거, 이게 너무 절대적인 목표예요. 맞아. 그다음에 다른 것들이 다 희생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너무 커지기 전까지는, 파열이 음이 나기 전까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거기에는 결국은 만약 이 친구가 나 혼자여도 괜찮아, 나는 기본 베이스가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나는 혼자이면 안 돼. 라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이용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이 아닌 건가. 자, 다음 누구지? 근데 어,
저 하경이가 먼저 질문을 해서 없고? 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야? 네, 근데 저도 앞에서 다 나와가지고 지금. 그 다음 재현이. 네, 그 제 책에서 56쪽에 보면 그 주인공이 어른스럽다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어떤 게 어른스러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랑, 어, 어른스럽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타적이고, 그리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리고, 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자 하는 게 어른스러운 걸 생각해요. 하경, 어, 나도 어른스럽다라는 말은 나는 자신에 대해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일단 어른스럽다는 말이 나이에 비례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그냥 어른과 나이의 차이인 거고 어른스럽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을 알고 있나 그리고 뭔가 자신을 아까도 했던 말인데 자신을 알고 이제 그냥 남에게 피해를 끼치나 안 끼치나 이런 자신의 도덕 정도? 자신이 얼마나 생각이 깊은지가 어른스러움의 정도라고 생각해. 대한, 저는 예전부터 아빠가 말씀하셨던 건데 자기 일에 책임질 수 있는 게 어린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어린이랑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냐 없냐 같은데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 스미레가 자기 일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아빠 말씀대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성현, 어, 뭔가 다른 또래 애들보다 뭔가 혹시 조금 더 성숙하고 뭔가, 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그 자신이 어떤지 잘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런 사람이 어른스럽다고 생각해요. 저 여기까지. 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쌤이 어른이 돼봤는데 별반 다를 게 없어. 애 때나 어른 때나 별반 다를 게 없어,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선생님이 또 이해를 한 게 뭐냐면, 어, 어,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생각들 많이, 뭐 선생님도 생각했을 때 40대가 되면 진짜 어른인 거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뭐 그 이후에는 뭐 하고 살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근데 살아보니 그냥 그 시기마다 다 할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30대 때, 뭐 20대 때 만날 때나 50대 때 만날 때나 그 50대 친구들끼리 만나면 농담하고 저기 하는 거 똑같아. 선생님 친구들 요즘 다 이제 교장이야. 근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장 선생님 있잖아. 교장 선생님 이미지가 있잖아. 근데 교장 선생님 네. 모여가지고 놀잖아. 여러분 노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 없어. 킥거리고 뭐 농담 따먹게 하고 다 그냥 그렇게 놀아. 근데 다만 이제 그럼 그 사람이 맨날 그냥 그런 건 아니야. 교장으로서 또 살아갈 때는 정말 교장답게 사는 거야. 그 위치 관계가. 근데 이제 교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얼굴만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하고 또 이렇게 교장 그 친구들로 만나면 우리 선생님 그때 대학 때 만난 친구들이거든. 그 대학 때 만났던 그 네. 친구 거기서 못 벗어나. 거기서 그냥 계속 노는 거야. 그 음. 시간만 지났을 뿐이지.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는 그냥 초등학교 때 시절 얘기하면서 그냥 놀아 그렇게. 근데 이제 똑같은 어른인데 근데 만약 선생님이 근데 그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린다. 그럼 그렇게 못 놀아. 뭐 이런 것들처럼 그 안이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요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책에서 이제 우리가 어른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어른 흉내.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뭐 짧은 치마를 입는다, 뭐 화장을 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뭐 특히 여학생이다 보니까 그 여학생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였으면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담배 핀다, 뭐 이런 거 나오겠지. 근데 그 것들이 어른이 빨리 되고 싶어서 라는 어떤 그런 욕구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 이면에는 이른바 금지, 하지 못하게 하니까 하지 못하게 하는 걸로 그거를 그러니까 금기 사항을 깨고 싶은 해보고 싶었던 그런 욕망과 욕구가 있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어?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중학교 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다 크면 할 일인데 라고 하는데 사실은 커서 하는 거하고 중학교 때 하는 거하고는 뭐라는 거야? 다른, 다르다는 거야. 차원이. 중학교 때 그런 것도 해보는 게 더 재밌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 아니냐라는 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중학생 때는 그냥 중학생 때의 삶을 잘 살고, 고등학생 때는 고등학교 때의 삶을 살고, 그러니까 그 시기마다의 삶을 잘 사는 게 오히려 자기 인생 전체를 충실하게 잘 사는 건데 왜 자꾸 땡겨다 쓰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미리 땡겨다 쓰는 경우에 문제는 그 다음에 가서 그 살 건데 근데 지금의 삶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중학교 때 삶을 다시 되돌아가 살 수는 없다 우리가 지금. 너네들이 지금 유치원 때 삶을 되돌아가 살 수는 없는 거잖아. 네, 그렇다면 중학생의 어떤 그런 시기는 중학생으로서의 시기가 한 번뿐이라면 그냥 그 시기에 잘하고 그 시기에 재밌게 살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는 현명한 일 아니겠나. 라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뭐 현실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어른을 흉내낸다는 것과 우리가 어른스러워진다라는 것들과 근데 이제 어른스러워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말들이 아까 뭐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아, 정말 어른들이 그래야 되는데 아까 뭐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고 뭐 배려도 해야 되고 막 그런데 아, 어른들이 실제로 되면 다 그러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우리 사회가 네,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 근데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청소년들이 아니라 누구야? 어른들이 더 훨씬 더 범죄 많이 저질러. 그 비율 퍼센트지가. 싸움 청소년들과 누가 더 많이 해? 어른들이 훨씬 더 많이 해. 그런 점에서 그냥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어른이 된다고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가? 뭐 그런 것들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이 돼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실망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책에서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 폭풍이 지나간 그 다음 그래서 폭풍이 치던 그 시기에는 그 폭풍이 한가운데 있을 때는 이 폭풍이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그냥 그대로 끝나버릴 것 같아. 모든 게. 네, 근데 폭풍은 언제나 뭐 한다는 거야? 지나간다는 거야. 지나가고 다시 잔잔한 때가 찾아온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폭풍의 시기, 그 지옥 같은 시기를 안 겪으면 제일 좋은데 운 나쁘게 아니면 어쨌든 이유로 겪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그 시기를 어떻게 또 잘 살아갈 건가, 견뎌낼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 근데 이런 얘기가 사실은 소용이 없기도 하고 소용이 있기도 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알아. 어? 근데 막상 그 상황에 직면하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뭐 말이 안 들려. 아는 게 소용이 없어. 근데 그렇다고 그 거기에 휘말려서 살아서는
또 너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 그 폭풍의 와중에도 푯대를 붙잡고 그것들을 지나가기를 바라는, 견디는 그런 그 삶의 지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네. 뭐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런 폭풍을 안 만난 것들이 가장 좋은 거라 생각이 들고, 폭풍을 만난다 했을 때 어쨌든 믿고 그 폭풍을 슬기롭게 건너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주가 뭐야? 글쓰기일걸요. 제안은 다음 주에 글쓰기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다음 주 뭐야? 글쓰기 아니에요. 성현이도 글쓰기 할 글쎄요. 거고. 어? 아, 설날. 아, 아유, 제가 글쓰기라며. 너는 와 수업하러. 아, 저 설날에 편지 쓸게요. 자, 다음 주가 설날입니다. 우리 재현이 빼고 재현이는 다음 주 설날을 어떻게 떡국을 먹을 수 있을까? 네. 아, 자, 그 다음 주 설날이어서 선생님은 수업을 안 할 거고 재하고 성현이는 글쓰기하러 올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이 또 이렇게 뭐야 이 중2 수업이 중1 수업 이 수업이 금요일하고 토요일밖에 지금 없는데 금요일도 설날 명절이어서 다음 주는 아예 그냥 수업이 없습니다. 시간을 옮겨서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글쓰기는 그냥 건너뛰고 17일 날 네. 우리가 이것이 완전한 국가다라는 책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국가다에서 정치 쪽, 정치 체제, 정치 사상 쪽 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생님은 흥미롭게 읽었던 그런 책들인데 이것이 완전한 국가다라는 책으로 우리가 2월 17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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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새해 복 한 번 더 잘 받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안녕. 계세요. 그래. 안녕하세요.